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오늘은 좀 웃으면서 방송을 신나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상승폭마저 반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미끄러지나라고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낙폭 회복해주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빠진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올라주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불안감이 팽배하던 시장에서 그 불안감의 일부는 해소가 됐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만큼 내일 시장은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종잘기 베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자,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유튜브에서도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서울경제TV 유튜브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유튜브에서만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고 재밌었던 점, 즐거웠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 체크하면서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경제TV 많은 사랑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그분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정말 종목을 잘 보고 있습니다. 조강 ILI 보셨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8시의 남자, 종자의 교육의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조광 ILI 어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목록이었는데 자, 성적이 어땠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네,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하는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방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방송 중간중간에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고 이 QR코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이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 인사를 할 때 이미 조광 ILI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목록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장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해봐야겠네요. 저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네. 자, 조광 ILI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 오랜만에 상승이 나와서 저도 좀 흥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흥분한 것 같네요. 네. 조강 ILI를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장 시황을 말씀 안 드려가지고 앵커님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감 시황은 보니까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2,440선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0.5% 상승, 코스닥은 1.24% 상승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약간 들뜬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승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잭슨홀 미팅도 사실은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내일 하는 금통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크진 않지만 상승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광 ILI도 와이드카드 종목으로 하루 만에 오늘 고가로 했던 11%, 시초가로 했던 7%가 넘는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단기적이지만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서울경제TV 8시 베트남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게 사실은 문제인데 1,343원입니다. 이게 떨어질지 모르는데요. 원달러 환율만 잡히면 이것만 잡히면 궁극적으로는 큰 상승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시장은 우리가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종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이용준 와일드카드 종목 그리고 8시에 방송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S트래픽인데요. S트래픽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재료가 장 초반에 나왔습니다. 특징주, SK네트워크스, S트래픽, 전기차, 충전사업부 인수 소식의 강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SK네트워크스가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사업부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S트래픽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오늘이죠. 오늘 양사 둘 다 강세였는데 실제적으로 수혜는 S트래픽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S트래픽 내일도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합병 이슈도 큰데 상한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갭상승할 때 들어가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소폭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340원대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은 달갑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오늘 일부 불안감 시장에서 소화를 해내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 종목도 함께 짚어주셨고 그리고 조광 ILI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목록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8월 17일에 공개해 주셨던 센트럴 모텍 7.77%라는 상승폭 단기간에 만들어내 주셨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8월 18일에는 레이저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하고 1거래일 만에 1.05%의 상승폭 만들어내 주셨고요. 8월 19일에 공개해 주셨던 영창케미칼 0.3%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이었죠. 자, 이번 주였는데 KC피드 공개해 주시고 바로 그 다음 날 3.63%라는 상승폭 하루 만에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놀라운 건 여기 있네요. 어제 공개해 주셨던 조광 ILI 지난주에 파이널 캐스팅 종목이기도 했고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루 만에 7.69%라는 높은 상승폭 만들어내 줬습니다. 네, 조광 ILI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하루 만에 7%가 넘는 상승폭 이게 가능한 건지 사실 많이 봤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장이 또 안 좋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상승폭 굉장히 놀랍습니다. 최근에 장이 많이 안 좋았죠. 사실은 저도 와일드카드 종목을 낼 때도 고민스럽지만 최근에 노란톡방 운영할 때도 사실은 종목을 내고 상승 자리에서 상승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하락장에도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8월 같은 경우는 유달리 상승 자리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약간 디프레스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데 그게 바로 조광 ILI입니다. 조광 ILI 제가 지난주 위클리 베스트로 조광 ILI 한 종목 픽했던 게 조광 ILI고요. 어제 와일드카드로 한 종목 픽한 게 조광 ILI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고가 대비해서 11%가 올랐고요. 오늘 시가 대비해서 7.68%가 올랐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저 회원분들한테 큰 수익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오늘 기쁜 날이고 사실 듣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왔습니다. 지금 조광 ILI 차트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쉽지 않은 장이죠. 장을 보면 조광 ILI가 다소 윗골을 끝나긴 했지만 분봉 보시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구간에 설명을 드렸죠. 종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광 ILI를 시초가에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바로 시작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이런 큰 상승을 맛볼 수 있고요. 매도를 잘 하셨다면 이 하락할 때는 관망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손맛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확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송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자신감 있게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조광 ILI를 위클리 베스트로 했던 걸 또 와일드카드로 갖고 왔던 게 저도 배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밀 종목 딱 2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조광 ILI, GS글로벌. GS글로벌 급
급등 나올 때까지 계속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주요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내일이죠. 25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 발표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26일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하고요. 인플레이션 방향성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는 나름대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소멸됐고 내일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잭슨홀 미팅 이후의 일정인데요. 그게 FOMC 9월 20일과 21일 양일 개최되는 일정인데 대부분의 시장을 보는 전문가들은 9월 20일 이후에 하락장을 사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제가 8시에 이용준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락장에도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종목을 드리는 전문가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식시장 떠나지 마시고 8시에 서울경제TV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소멸될 것 같고요. 재료는 이제 더 이상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 한번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지수 방향성 결정되니까 제가 하락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이용준과 함께 8시에 서울경제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광 ILI 저도 얘기를 참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아주 강하게 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즐거워하셨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요. 자, 오늘 확실히 강했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와일드카드로 공개해 주시면서 조광 ILI 금방 갈 수 있다,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캐스팅을 해주셨고, 자, 그리고 GS 글로벌도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좋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GS 글로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범한 퓨어셀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채팅방에서만 또 공략을 해주셨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한 종목 정도만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사실 네. 노란톡방에서는 하루에 1개에서 3개 종목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지만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보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런 분들은 다 정리가 되는 거고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눈치껏 제가 공략 지점도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강 ILI에서 10% 넘는 15% 가까운 수익이 났고요.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는 3% 가까운 수익이 났기 때문에 두 개만 합해도 거의 2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제 노란톡방입니다. 물론 노란톡방에 매일 수익이 난다라고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범한 퓨어셀 잠깐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고요. 보시면 일봉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봉의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인지 알지만 쉽게 공략할 수는 없는 자리죠. 하지만 저는 범한 퓨어셀을 이런 낙폭하는 때 이런 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잡는 능력과 재능이 있습니다. 이 저점이 제가 알기로는 39,35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39,400원에 잡았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고 여기 고점에 종가에 팔면 2% 넘게 수익이 나는데 범한 퓨어셀 조광 ILI로 우리 노란톡방은 다시 부활하고 저 또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락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빠지는 모습 상당히 공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느낌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시장 대응해보자라는 말까지 한번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3위권 후보생 공개하기 전에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을 진행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재료를 확인했는데 재료를 보고 그 재료에 합당한 종목, 그러니까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재료의 근간을 보고요. 시장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료의 근간한 합당한 종목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재료에 근거를 하고 있는 합당한 종목을 캐스팅할 것이다라고 오늘 캐스팅 기준 또 한번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위권 후보생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 3대 기획사에서 밀어준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3위권 후보생들이고요. 개인 기획사의 유틸렉스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재룡전기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자, 지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틸렉스 후보생 먼저 만나보고 계십니다. 4.68% 하락 나왔고요. 7,7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제약인데 그중에서도 항암제 쪽에 특화된 그런 후보생입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후보생도 만나보시죠. 2.13% 하락 나왔습니다. 16,1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항공솔루션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재룡전기입니다. 주요 포지션은 변압기고 6.4% 오늘 상승 나왔어요. 7,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오늘 3위권은 오늘 3위권이 약간 치열하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캐스팅할 종목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생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네,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강하지는 않지만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생에 비해서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후보생이 3위권에 분명히 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어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3위권에서는 유틸렉스 후보생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개인 기획사 유틸렉스 후보생 지금 항암제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또 궁금해요. 우선 유틸렉스 후보생 같은 경우는 T세포 CAR-T라는 치료제 기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제 행사에서 주목을 받았고 그 날짜가 8월 22일입니다. 8월 22일 날 그 전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은 오늘 윗꼬리 음봉이 달려 있기 때문에 바로 간다고 캐스팅한 건 아니고요. 횡보 또는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온 수급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캐스팅할 때는 고점에 있는 인기가 이미 많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생을 캐스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많은 캐스팅을 할 경우에는 인기가 떨어지면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인데 유틸렉스 후보생 같은 경우는 이미 크게 하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동그라미 친 거 보십시오. 최근 들어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게 최근입니다. 이게 8월 정확히 말하면 8월 18일, 19일, 20일, 22일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변곡의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우리가 차트쟁이들이 말한 N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봉 이후에 제가 오늘 캐스팅했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유틸렉스 후보생 같은 경우는 T세포 관련 치료제 기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재료는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십시오. 저는 6,600원 지지 1차 보고요. 좀 더 밀리면 6,000원까지 지지가 된다면 정확히 N자 파동으로 변곡을 이루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보시지 마시고 눌렸다 간다 보시면 이 후보생의 앞으로 상승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유틸렉스 후보생을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기획사의 유틸렉스 후보생 3위권 중에서는 캐스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유틸렉스는 4.68% 하락 나오면서 윗꼬리 달고 음봉 마감을 했는데요. 당장 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등이 기대되는 후보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눌렸다 가는 만큼 6,600원 지지, 6,000원 지지를 받으면 정확하게 N자 파동을 그려내면서 상승을 만들어내 줄 걸로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기획사의 유틸렉스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당장 내일 갈 종목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자, 다른 후보생들은 어떤가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악재 공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항공기 관련주이고 뭐 UAM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렇게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 공시를 봤더니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의 소유 주식 변동이라는 공시를 봤더니 공시에 따르면 라로슈의 주식 71만 주가 시간에 매도됐다고 합니다. 71만 주면 금액으로 하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이게 우리가 주식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고점이 되면 관계자들의 대주주 매도가 가장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현재가 한번 볼까요? 시간의 현재가 보면 현재 보합 구간인데요. 아마 내일은 이런 공시 때문이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8월 16일부터 이날부터 상승이 이렇게 꾸준히 단기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5일선 차트의 모습이긴 하지만 임원 주주
주요 주주의 소요 주식수 변동이라는 공시에 따르기 때문에 72만 주가 작은 주식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이런 악재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대주주 매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안 좋은 공시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재룡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는 차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재룡전기를 남북 경협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재룡전기 언제 이렇게 올랐느냐 싶을 정도로 올라 있고, 근데 하지만 제가 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대금 없이 지속적으로 추세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재료랑 이거 좀 확인해 봤더니 가장 최근에 나온 재료가 8월 11일 날 재료가 장마철 침수 운전 매설 변압기 관련주로 부각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압기 개폐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워낙 일찍부터 올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구간부터 올랐으니까 5월 중순부터 올라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추세적으로는 뭐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추세적으로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근 한 달 동안 13억 정도, 기관도 2억 정도 사고 있는데, 그래도 거래 대금 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소 높은 자리가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재료가 특별한 게 없다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21선을 돌파하면서 유의미한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내일의 흐름은 내일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차트적으로는 좋은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내일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악재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요 주주의 71만 주가 시간 외에서 매도가 됐다라는 악재 공시인데, 이런 뉴스는 주가에는 항상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캐스팅을 감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재룡전기입니다. 거래대금 없이 추세상 상승을 이어왔는데 오늘 상승도 사실 특별한 재료는 없고요. 거래대금도 지금까지의 상승에 거래대금이 크게 실려있지는 않았다라는 점에 또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차트적으로 좋은 자리는 맞지만, 그리고 21선을 돌파해 준 건 맞지만, 일단은 재룡전기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려면 내일 흐름을 지켜봐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유틸렉스 후보생 캐스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당장 갈 것은 아니다라는 조건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 후보생 만나보셨고요. 2위권 후보생들은 어떤 모습 갖고 있을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2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한국선제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선 네오위즈,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한국선제 후보생입니다. 오늘 9.33% 아주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4,9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철강선 제조입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네오위즈 보겠습니다. 4.76% 상승 나왔고요. 38,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주요 포지션은 게임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레이크 머티리얼즈 5.86% 상승 마감했고요. 5,06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유기 금속 화합물 제조입니다. 네,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어요. 2위권 후보생들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줬네요. 네. 자, 이 중에서 어떤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캐스팅할 후보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국선제 후보생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개인 기획사의 한국선제 후보생이요. 자,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 철도 네. 지하화를 한다, 뭐 이런 소식에 맞습니다. 오늘 강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근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항상 지상철이구나라고 하면서 맞아요, 지나다녔는데 맞아요. 네. 이제 지하화가 된다는 건지. 맞아요. 거기가 지금 용산이 지금 미군 부지가 빠지면서 부지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거기가 다 지상철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한국선제를 캐스팅했고요. 아무래도 미군 부대 부지를 정리를 하고 지상에 있는 철도화를 지하화한다면 한층 더 용산은 더 발전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료 기사를 봤더니 한국선제 8% 강세고 용산철도 지하화 소식 때문이라 나와 있는데 한국선제가 보면 기본적으로는 한국선제는 아연 도금 철선이 해적 케이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케이블에 이용되고요. 바다 밑에 있는 케이블에 이용되기 때문에 지하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정치인 테마주로만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 엄연히 회사 자체는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주로 한국선제 이제 꼭 넣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후보생 본 것 중에 눈에 띄게 좋은 재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선제를 보시면 되는데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차트가 너무 고점에 있는 후보생을 캐스팅하지 못하는 거고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안전한 구간인데 한국선제는 하락을 해서 지금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오늘 윗꼬리 양봉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물대를 소화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선제가 만약 진짜로 용산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100% 수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선제 관종에 넣으시고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게 이제 가시화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재료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 실은 양봉 그리고 좋은 차트 내일 시장 관심이 더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관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략 지점을 제가 노란톡방에 지금 내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국선제 공략 지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선제 저는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용산구의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용산구청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재료로 자리를 완벽하게 굳힐 수가 있겠죠. 자, 이 재료 자체는 일단 좋게 보이고 차트상으로도 괜찮은 만큼 한국선제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또 궁금한 게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게임주잖아요. 맞습니다. 이전에 와일드카드 종목 중에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고 네네네. 그랬던 만큼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할 때 주변에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사서 네. 수익을 많이 봤다고 자랑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게임주 흐름이 좀 약해졌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게임주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고 올랐던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를 보고 좀 놀랐는데 네오위즈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P의 거짓이라고 해가지고요. 한국 콘솔 최초 게임스컴 독일에서 열렸던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호재인데 차트적으로 보면 제가 왜 캐스팅하지 않았냐면 오늘 이 봉을 보십시오. 위아래로 엄청 흔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점에서 음봉 도지라고 한다 그러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게임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게임주 앞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위메이드 맥스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와이드카드로 사실은 위메이드 맥스를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게임주 좋게 보는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그 중심에 있는데 오늘 이 고점에서 위아래 음봉이기 때문에 내일은 기술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스팅하지 않았는데요. 재료는 나와 있고요. 오늘 고점에서 저점과 고점의 파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할 게 아니라 내일 보고 결정할 것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네오위즈는 내일 보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크즈 머티리얼즈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설명할 게 많습니다. 이게 보면 레이크즈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8월 24일 날 주가가 연구소 신축 증축이라는 강세가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하고 인프라 구축 등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제가 차트 지금 보이고 계시죠? 이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좀 잘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도를 측정하는 선인데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제가 그려드리면 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저항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뭐 궁극적으로 캐파 증설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후보생인 것 같은데 볼린저 밴드 상단에 기술적인
차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횡보 후에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까 이익권에서는 종목들이 다 나쁘진 않아요. 한국선제, 네오이즈, 레이크인마술이 다 좋은데 다만 그중에 한 종목을 뽑기 때문에 한국선제를 뽑은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한국선제는 내일이라도 기사 확인하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공략 지점까지 공개를 해드리겠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2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한국선제 후보생을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 재료도 그렇고 또 차트도 그렇고 나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주가 상승이 나오다가 또 최근에 조금 잠잠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중에서도 네오이즈는 견조하게 버텨줬고 또 오늘 2023년 발매 예정인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한국 게임으로는 최초로 유럽 최대의 게임쇼죠.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했다라는 소식에 추가로 상승해서 지금은 좀 높은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내일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노란톡방에서 흐름을 보긴 하겠지만 오늘 캐스팅하기에는 조금 조건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 투자 결정 같은 것은 분명히 좋은 재료지만 역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후보생들 모두 캐스팅이 되지 않았더라도 재료 자체는 좋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만나봤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흐름을 장중에도 지켜보고 싶다. 가장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참여 링크 안내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까지 모두 만나보셨고요. 1위권엔 어떤 후보생들이 있을지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SK네트워크스 후보생, 그리고 기관 기획사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 기획사의 무림 PNP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SK네트워크스입니다. 오늘 3.82% 상승 나왔고요. 4,3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상품 종합 도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기획사의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시죠. 오늘 2.65% 상승 나왔습니다. 23,2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산업설비 같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무림 PMP입니다. 무림 PMP 오늘 5.7% 상승 나왔고요. 4,7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펄프 제조입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요. 네. 자, 1위권 후보생들은 어떤가요? 우선 대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캐스팅 대상은 있나요? 네, 캐스팅 대상이 있는 거고요. 제가 네. 이제 캐스팅하기 전에 앵커님은 어떤 종목이 우선 눈에 들어오신지 한번 번외 질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냐. 네. 제가 미리 맞춰보는 그런 작은 코너인가요? 그냥 저희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머니 트렌드에서 한번 강조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바로 알겠네요. 어떤 종목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 낯이 익은 종목이기도 하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목을 하셨던 종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왜 앵커님께 질문을 했냐면 말씀을 드린 거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머니 트렌드에서 강조를 할 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말하면 회사가 굉장히 건실하고 삼성 계열사 중에는 더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캐스팅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활발한 작업을 하고 있고 글로벌 EPC라고 하죠. 설계부터 구매, 시공까지 하는 안 되는 회사 중에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를 하나 받으면 거기에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낼 수 있는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외국인도 좋게 보는 회사입니다. 오늘 재료가 나와 있더라고. 이게 굳이 또 재료라고 좀 보기는 그렇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쪽을 먼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건설 쪽의 행보를 먼저 두는 걸로 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앞으로의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캐스팅하는 거고요. 삼성이 건설 분야에 힘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엔지니어링 방문은 앞으로의 흐름인데 제가 조금 더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고 11월 달에 레옴시티 관련해 가지고요. 빈살만 왕세자가 내방을 할 때 건설과 SMR이거든요. 근데 건설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이 많은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국제적으로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글로벌 플랜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행보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사업도 따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커리어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자리 한번 보면 오늘 상승이 나와서 120일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120일선 위에서 시작한다면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큰 회사고 굵직한 회사이기 때문에 시초가의 120일선 지지만 확인된다면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좀 애매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공략 지점도 제가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후보생 1위권에서 캐스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사실 복권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를 방문했다고 하죠. 외국인 기획사에서도 꾸준히 탐내던 후보생인데 오늘은 기관 기획사의 후보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 만큼 삼성 엔지니어링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되고 더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도 11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 이슈까지 맞물려서 삼성 엔지니어링 지켜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종목은 네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맞아요. 오늘 상한가 이야기를 해주실 때 S트래픽 전기차 충전 사업부 인수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캐스팅은 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앵커님께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S트래픽을 인수를 하는데 인수 대금이 네. 자그마한지 728억이고요. 지분의 50%를 인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SK네트워크스가 단기적으로 봐서 호재입니까? S트래픽이 호재입니까? 방점이 단기에 찍혀 있다라고 하면 네. 일단은 돈을 얻는 기업, 이 피인수 기업이 훨씬 더 호재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S트래픽은 상한가에 들어갔고 SK네트워크스는 차트적으로 보면 장 초반에 흐름이 나왔지만 윗골을 크게 달렸거든요. 반대로 728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한다는 건 돈을 쓴다는 거잖아요. 스펜딩 머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SK네트워크스는 시장에서는 악재까지는 아니어도 단기적으로 큰 호재로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트 한번 보면 분봉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분봉 한번 보시면 보십시오. 기사가 딱 나올 때 사람들이 와 M&A 인수 압박 이슈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조건 샀겠죠. 산 이후에 피인수 기업인 S트래픽 상한가를 간 거 보고 투자 기업인 SK네트워크스는 자그마한 728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선 돈을 쓰는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 보더라도 큰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민하고 영민하게 차트를 보셔야 되는 게 무조건 M&A다 해서 무조건 두 기업을 무조건 산다기보다도 더 호재가 되는 기업도 작은 피인수 기업을 사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트래픽은 상한가, SK네트워크스는 윗골에 크게 달린 3%의 조그만 상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728억을 투자하는 입장이고 시장도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를 택했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는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무림 PMP입니다. 제가 어제 무림 페이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펄프 값이 최고로 비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정확한 가격을 말하면 톤당 1,030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16%나 올랐기 때문에 종이 펄프 회사인 무림 PMP, 무림 SP, 무림 페이퍼는 호재가 맞는데요. 차트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주식 공부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장대 음봉 안에 있는 장대 양봉은 상승 잉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큰데요.
상승 장악형이 아니기 때문에 잉태형은 약간 흐름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 종목을 캐스팅할 때 약한 흐름을 갖고 있는 무림 PMP를 드리는 것보다는 강한 흐름이 예상되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내일 흐름은 내일 봐야 될 것 같은데 흐름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펄프 관련주들 내일은 좀 하락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후보생 강력하게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다른 후보생들 왜 캐스팅하지 않았는지 역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인수합병 이슈는 좋은 소식이라고 시장에서 보통 받아들이는데요. 실제로 SK네트워크스가 인수한다는 S트래픽은 상한가를 갔는데 SK네트워크스는 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 반응은 S트래픽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왔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역시 인수가 되는 기업을 보는 게 더 큰 수익률을 늘어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림 PMP 같은 경우는 국제 펄프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 어제부터 계속 시장에서 좀 강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차트를 봐도 상승 잉태형의 모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장악형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이 추가로 나오더라도 그 폭은 좀 나이브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무림 PMP와 SK네트워크스는 캐스팅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1위에서는 기관기획사의 삼성 엔지니어링 후보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흐름이 또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네옴시티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봐도 11월 달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권 캐스팅까지 진행이 됐고요. 3위권에서는 개인기획사의 유틸렉스, 2위에서는 개인기획사의 한국선제, 1위에서는 기관기획사의 삼성 엔지니어링 후보생이 캐스팅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인데요. 바로 어제 하루 동안 7%가 넘는 상승폭을 만들어내줬던 조강 ILI의 뒤를 이을 와일드카드는 어떤 종목일지 모두들 궁금하실 겁니다.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진행해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제주은행,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제주은행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제주은행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은행인데요. 마크가 이제 신한은행이 지주사이고 7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 마크를 가지고 있죠. 제가 어제 조강 ILI를 보고 이제 딱 느낌이 다시 오면서 자신감이 다시 올라오면서 제가 다시 제주은행을 한번 픽해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하루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내일 금통위 25일이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내일 있고요. 그 다음날 26일에는 현지 시간 26일에는 제롬 파월의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달에 미는 종목이 조강 ILI하고 GS 글로벌이라는 건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신규 종목으로는 내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시총이 작은 은행인 제주은행을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부채 비율, 영업이익, 배당도 양호한 회사인데 차트 한번 보고요. 제주은행 공략 자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공략 자리는 내일 봐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할 텐데 지금 보면 제주은행이 오늘 상승폭이 6% 가까이 됐었고요. 바로 상단에 121선인 금액으로 하면 약
5,800원, 5,900원 자리가 사실 1차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게 되면 내일 단기적으로 이게 상승이 쭉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재료가 소멸되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바로 순간의 찰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대응하시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주은행을 노란톡방에서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리를 해드리면 일정상 내일 금통위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모레는 잭슨홀 미팅이 재료가 있는 바 은행주 중에는 시총이 가벼운 제주은행을 보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이슈이고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그 자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내일 제가 분봉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보시면 요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패대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기가 막힌 좋은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하루 만에 조강 ILI가 정확히 말하면 저점부터 샀기 때문에 15% 가까운 수익이 났더라고요. 금액으로 하면 뭐 1,000만 원 사신 분은 금액, 뭐 1억 사신 분의 금액이 나오겠죠. 15%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는 제가 이용준인데 이용준이라고 부르지 않고 드래곤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 제주은행 또한 관련 재료, 뉴스, 수급에 대한 내용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들어오셔가지고요. 노란톡방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으니까 공략 지점 내용까지 공유할 테니까 내일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은행 일단은 조건을 밝혀주셨어요. 내일 하루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으로도 좀 느껴지네요. 자, 제주은행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 제주은행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광 ILI 큰 상승폭을 만들어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내일 하루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서서 일정을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한은 금통위가 진행되는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죠. 수혜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시총이 작은 만큼 보다 가볍게 움직여줄 수 있는 제주은행 오늘 와이드카드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네, 좋은 자리 노란톡방에서 시장을 함께 지켜보면서 짚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항상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만큼 노란톡방에서 그 노하우를 공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만큼 내일 단기적으로 제주은행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조금 남는데 디렉터님께서 혹시 뭐 지금 현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을까요? 네네네. 우선 드래곤준이라고 별명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GD더라고요. 제 용인데 용준이니까 드래곤준이다 이렇게 또 별명이 하나 더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조강 ILI 급등을 보면서 역시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전업을 오래 할 때도 이렇게 한 일주만 밀리면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제가 과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싶었는데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되려 저한테 희망을 많이 주시고 잘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조강 IL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또 8월 중순이 이미 지났지만 달려서 9월 달에 또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뭐 좀 이른감이 있지만 서울, 대구, 부산, 강연회가 또 있거든요. 사실은 강연회를 하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요. 많이 안 오시면 조촐하게 또 식사도 같이 한번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강연회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에 제드래곤이 있다면 서경 배트맨에는 드래곤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뭐 준드래곤은 별론가요? 드래곤준이 좋네요. 네, 드래곤준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어주신 그 별명 그대로 드래곤준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방송 열심히 꾸려나갔는데요. 자, 내일 흐름 노란톡방에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